자, 금요일이죠. 서울의 오늘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인천 11살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아버지에게 수년간 감금, 학대를 당한 11살 여자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국민적 공분을 사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정부, 정치인 등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TBS 집중 리포트에서는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얼마 전까지 끔찍한 아동학대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피해 아동은 11살이었지만 120cm, 16kg에 불과했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며 성장에 장애가 온 겁니다. 11살이지만 4살 정도의 체격을 가진 소녀가 아버지에게 2년간 감금됐던 집입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탁실에 있는 이 가스 밸브 관을 타고 도망을 쳤는데요. 그리고 소녀는 50m 정도 거리에 떨어진 이 마트로 도망쳤습니다. 마트 CCTV 속의 소녀는 추운 한겨울이지만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안을 서성이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과자를 꺼내 먹습니다. 당시 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친어머니가 5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5살 여자아이는 몸 곳곳에 멍이 들었고 하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인 28살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뜨거운 물까지 부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한 남성은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시의 아픔을 떨치지 못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너무 아버지께서 너무 심하게 저를 괴롭히셔서 그 이후로 그냥 집을 나갔고요.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뭐든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절대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은 경제적인 빈곤과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체벌을 훈육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육아 방법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메말라가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동학대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천 11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의 옆집 거주민은 얼마 전까지 피해 소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여기 1년 살았는데요. 애가 있다는 거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기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다시 반문을 했던 게 진짜 이게 맞냐고.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정부 등의 기관은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족 해체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한부모 가족과 이혼위기 가족, 재혼가족 등의 사회경제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26곳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동인권상담은 점차 확대됩니다. 아동인권상담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중심으로 전 자치구에 실시간 상담 전문 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또 학부모와 교사 등 모든 아동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훈육 안내소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호자가 어린 영유아를 보호할 때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실천 사례들을 모아서 훈육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며 그것이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이상 무단 결석했거나 3달 이상의 결석으로 의무교육 유예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천구는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 조사하고 서초구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등 일부 자치구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설치될 예정인 아동폭력 근절센터는 피해 아동 치료와 법적 대응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며 아동학대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 있는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도 벤치마킹돼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더 빠른 신고와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희진 의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신고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편의점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감시자가 돼야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정부와 자치구 등 여러 기관은 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될 것은 주변 이웃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손길입니다. TBS 정중입니다. 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집중 리포트로 살펴봤는데요. 집중 리포트 취재를 한 정지훈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11살 아동학대 사건 이제 상당히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여자아이가 만 11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보통 만 11살이면 키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 11세,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면 그 평균 키는 140cm가 넘고요. 네. 또 평균 몸무게도 30대 중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아이는 키가 120cm에 몸무게가 16kg. 그러니까 체중을 봤을 때는 평균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 4살 아이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학대를 당해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 아이가 살았던 곳에 직접 가봤잖아요. 가서 네네. 보니까 그 주택가란 말이에요. 인근에 또 주민들도 살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라는 게 더 큰 충격이었죠. 네. 이것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물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좀 이렇게 팽배해서 그래서 집 앞이나 집 옆에 몇 명이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의 이런 파악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대라는 것이 상당히 좀 감정적인 요소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 학대 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해서든 또 피해자에 의해서든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대 당하는 아이가 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이제 주변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무관심해서 이렇게 몰랐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를 했다든지 또는 정말 철저히 주변이 모르게 아이를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학대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황은 경찰 당국이 이제 밝혀내겠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이 소녀의 할머니가 이제 또 나서서 자기가 돌보겠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양육기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일단 아동학대의 학대 아동의 심리 형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몇 년간 학대를 방치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쪽 가족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섣불리 아이가 할머니와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렇게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 보호와 양육의 우선권이 사실 그쪽으로 있는 혈육이니까요. 이럴 경우에 친할머니가 경찰 등의 요구를 하면 좀 인계를 해야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또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쪽 가족에 이렇게 아이를 주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양육권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단 돌보고 있고 여기서 양육권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의 차후 과정이 또 성장 과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양육권 어떻게 되나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일단 누가 양육할지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치료가 더 진행이 된 후에 그다음에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에 대한 친권 정지 또는 박탈이 결정이 됐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부모의 친권 상실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건 매우 속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최고의 해결책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는 이런 친권 상실이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도 이렇게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나쁜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법원에서는 이제 친권 상실을 쉽게 선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여기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친권 상실은 미봉책이지만 미봉책이고 또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한 친권 박탈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부적절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예방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예방책을 딱히 떠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아이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일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관계기관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훈 기자와 함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